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자, 시장의 얘기, 종목의 얘기 나누러 오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다양한 시장 얘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 우프로 우성현 전문가님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더불어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또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고 지금 보이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폰 상단 나오는 웹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5%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단문으로 저희가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5%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00원의 문자 유료 상품이죠. 샵 3772로 5%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스윙자리 검색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스윙자리 검색식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스윙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3772 5%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세력주는 무엇일까? 나는 세력주 매매 해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 마찬가지 번호로요. 5%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세력주 매매 전략에 대한 그 3일 이용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의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의 투자를 이끌겠다. 이분과 함께 만나볼까요? 우프로님과 함께합니다. 우성현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시장을 보시면요.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대 약세,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서 강화 달러와의 강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르륵 밀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매도 속에 2,500선이 이탈되면서 장 초반에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오전에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장중에 저점까지도 낮췄습니다. 오후에는 그나마 올라오는 움직임들 나타내면서 2,500선 사수에는 오늘 주력하는 움직임 확인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기관에서 거센 매도가 나타났다는 점이 지수를 좀 하방으로 이끌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센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IT 투톱과 더불어서 오늘 살펴보시면 경기 민감 주단을 매도한 움직임들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동일한 움직임들로 나타납니다. 시작은 하락으로 출발됐고요.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하락폭이 커졌던 움직임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저가 매수세로 러브콜을 들어오게 되면서 오후장 시장 보시죠. 개인에서는 800억 원가량 매수세 그리고 기관에서는 5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됩니다. 시장의 두 가지 특징주 그럼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유아, 키즈 관련 섹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초대형으로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관련해서 키즈 관련주들이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아가방 컴퍼니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상한가에 안착됐고요. 제로투세븐도 18%대 급등, 캐리소프트도 주가가 하드캐리하면서 10%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들 보시면 경기 민감주 단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증권주에서는 오늘 증권가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업종들을 좀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1개월 그리고 더불어서 3개월의 이익 상향 상위 업종 안에는 조선 섹터 그리고 뭐 자동차, 증권 이런 섹터들이 좀 즐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시면 조선기자재 업종이 조선주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의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진중공업도 7%대 그리고 효성중공업 4%, 한국화보는 5%대 양봉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특징들을 점검해봤다면 오늘 시장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은 전약 후강 흐름으로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발표가 됐던 7월의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인 타깃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김없이 1분기에 이어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좀 실적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FOMC 의사록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과 크게 예상치와 다르지 않았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데는 아무래도 소매 업체의 좀 주가 하락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추세의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지 못하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선으로 좀 맞닥뜨리면서 추세의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금융투자 기관의 물량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현재는 오늘 60일선을 잘 지지를 받고 차익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61선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고요. 환율이 좀 상승하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에서도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에서는 하방 지지는 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략 후강 형태 속에서 개별주들의 장세가 오늘도 좀 돋보였다라는 겁니다. 개별주 매매하시기가 초보자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때는 세력주 매매, 이 세력들은 어떤 것들을 좀 사고 팔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세력주 매매 3일 이용권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5%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장 얘기 들어가 봐야겠죠. 돋보였던 핵심 좀 이슈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초대형으로 양육 지원 종합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러면서 좀 키즈 관련주들이 좋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추가 상승이 내일도 좀 이루어질지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서울시에서 5년 동안 약 14조 7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지원금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출산을 하는 출산 장려금을 120만 원 수준까지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투자 자금 약 2조 원이 포함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아침 장세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 효과를 받으면서 개별 테마주로 이렇게 정책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책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인 지금 저출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다마는 현재부터는 앞으로 쭉 계속해서 갈 거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또 장기 정책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아갈 만한 그런 자리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술적인 접근으로 좀 접근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해서 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다 10% 이상, 1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 대체적으로는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스윙 자리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은 해볼 만하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도 하방 지지가 나온다면은 관심 종목 위주로 삼성 출판사, 또 대원 미디어,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조정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1등으로 갔던 대장주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한 2, 3등 주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방 지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제 안 좋죠. 2일 연속 내리막. 주가가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서 언제 좀 올라가려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 오토웨버나 현대 모비스 부품 계열사들이 최대 이틀 동안 12%대로 쭈루룩 빠졌습니다. 이 된서리를 맞았다 현대그룹주들 이렇게 좀 봐야 될런지 지금을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매도 타이밍이다 아니다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16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완전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또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수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쨌거나 중국을 때리기 위한 법안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산 그 원재료를 사용한 전기차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그 외 국가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면서 국내 생산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좀 보조금이 혜택 제외되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서는 조금 안 좋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21선 회복 이렇게 나오고는 있었지만 21선을 좀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오히려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기존의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완성차들보다는 2차 전지를 그런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는 세로닉스 이런 종목들은 LNF의 모회사인데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LNF를 비롯해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박스권을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풍력 에너지 이후에 태양광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 SDN 같은 경우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태양광에서는 S에너지라는 종목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아래권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신재생 관련주들 뭐 4가지 정도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업종과 핵심 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스마트폰 지금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V 화면 오른쪽에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거든요. 자,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무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0원의 문자 샵 37715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프로 이렇게 3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이렇게 3글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빨간맛 수익률, 저는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상품으로 저희가 스윙자리 검색식을 드릴 텐데요.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프로라고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스윙자리 검색식을 드릴 예정이니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깜짝 선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라는 것이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로 우프로 세 글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이 될 텐데요.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좀 배열을 봐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이후에 주가의 추세, 파동까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이해를 좀 잘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들으시는 강의가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동평균선의 정의, 종류,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이동평균선에서 배열,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배열은 어떻고 역배열일 때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가 차트 분석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에 활용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수렴과 발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평선 활용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과 3강 이동평균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정의 기억하고 계시죠?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평균 합이다. 그래서 주가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다라고 하면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투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거를 좀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가 단순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무조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또 단기 트레이딩의 경우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지수 이평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계속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또 제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이 653 스윙 검색기, 스윙 자리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매매를 단타 매매라든지 이렇게 짧은 매매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약 한 달 이내로 이렇게 매매를 끊어가는 조금 편안하고 여유롭게 매매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스윙 매매에 가장 편안하고 유리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게 바로 스윙 검색기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요런 구간,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검색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65351, 2565351 자, 기억하십시오. 2565351 기억하시고 그중에서 653만 기억하시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자동으로 따라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653만 기억하시면 된다.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면서 뒤에서 또 나오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동평균선의 흐름에서 어떤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집중하시지 마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3일선을 쓰든 61선을 쓰든 61일선을 쓰든 큰 차이 없다. 거기에 작은 것에 목매지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런 자리,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 또는 61선 또는 1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 방향에 있는 이런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653 자리, 앞에는 256, 가운데는 653, 뒤에는 351. 그래서 여기가 351, 여기가 256, 653, 여기가 256짜리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구간이 가장 주가의 흐름으로 치자면은 저점 부근이고, 기간은 좀 가장 오래 가야 수익이 나는 구간, 그리고 조금 짧지만 조금 높아졌지만 조금 짧은 기간 내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더 높아졌지만 가장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3 스윙 검색기에서 발굴된 종목으로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하기도 해드렸고, 이 종목을 스윙 검색식을 받으셨던 분들은 종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이 IB 기명이라는 종목도 653 스윙 검색기에 검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제가 빅머니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653 자리, 351 자리가 가장 바닥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51 자리 이후에는 주가가 약 3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51 자리 이후에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653 자리를 택했죠. 653 자리 여기까지 올라온 이후에 지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에서는 약 12%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1차 목표가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보유를 하고 계시다, 보시는 분이 있다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653 스윙 검색기에서 또 발굴됐던 종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수혜를 받기 전에 이미 주가가 차트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차트가 이미 그런 자리들을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종목들도 검색기에 발굴이 되고 나서 351 구간 이후에, 여기 구간 이후에 주가는 31%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653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죠. 653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려서 2,000원 밑에서 매수 추천, 매수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또 10% 이상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653 스윙 검색기에 대해서 매수하기 유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단기적으로 또는 1, 2주 안에 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종목들이 많이 발굴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폭우가 좀 쏟아지면서 수혜 업종으로 좀 급등이 나온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수혜 소식이라 피해가 나오는 그런 소식이라든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351 자리를 거쳐서 653 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653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겠죠. 그래서 351 구간 이후에, 이 자리 이후에 주가는 무려 40%까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던 그런 포인트는 653 자리 가기 직전인 이런 351 자리의 끝단에서 공략을 제시를 해드렸고,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린 이후에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무려 31%까지나 약 10거래일 이내로, 약 2주 이내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653 스윙 검색기를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검색식을 만드실지 모르시는 분들도 제 공개 방송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이 검색식에 발굴된 종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매매로 수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를 다 드리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653 스윙 검색기에서 포착이 된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스윙으로 좀 2, 3주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짧게라도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보내드리니까 우프로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평선 배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5개의 내용이지만 짧게 끊어가면서 핵심 포인트들만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정배열과 역배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들어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실제로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 검색식에서 발굴된 종목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배열 체인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2565 351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릴 거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그리고 골든 크로스의 매매 활용법까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 많이 들어보셨죠? 정배열이라는 것은 단기 이평선이 단기와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아래 순으로 위치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일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21선, 그 밑에 61선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장기 이평선이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곧 캔들이겠죠. 캔들 강의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경우에 아래에 있는 이평선이 당연히 장기 이평선이 되겠죠. 여기에 상대적으로 장기겠죠. 5일은. 그리고 20일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인 60일 이평선들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꼬임이 없이 단기부터 장기까지 꼬임이 없이 완전하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완전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경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때도 이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배열 시 이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지금 배열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그냥 여기에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노란색 21선, 또 61선, 126일선, 241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하락할 때 여기서 61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 그리고 여기서는 126일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 또 내려와도 121선을 지지하고 반등, 21선을 지지하고 반등,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지지에 대해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역배열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정배열과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단기 이평선이 위에서 아래 순서로 위치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겠을까요? 이렇게 61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21선, 그 밑에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주기의 이평선이 가장 머리 위에, 그리고 아래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경우에 위에 있는 이평선은 바로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위에 21선이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61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자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맞고 떨어지지 않고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슨 호재가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수급이 붙었거나 이슈가 있어서 이런 이평선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심리, 이평선을 활용할 때 투자의 심리, 지금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 맞고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상의 반대로 비정상으로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봐줄만 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상승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구간에서 61선, 제 차트에서는 63일선이지만 61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을 맞고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반등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도 맞고 떨어져 버리고 반등하려니까 맞고 떨어져 버리고 계속 여기를 맞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가 역배열, 이런 상태, 지금 꼬이지 않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역부채꼴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는 또 완전 정배열 상태인데 이렇게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는 거의 그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이평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런 저항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론적으로 그냥 저항이다, 지지가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 해석하느냐. 방금 전에 역배열에서 제가 저항선이 아니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 방금 이 차트에서 캔들을 다 없애고 이평선만 가지고 왔을 때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일선을 그려놓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21선 가장 짧은 선이고요. 녹색 선이 61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또 뭐 121선, 241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추세, 장기 이평선이 가장 머리 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어떤 구간이죠? 이 구간은 바로 역배열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자꾸 맞고 떨어져서 계속해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고 이런 구간은 지금 단기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는 여기는 정배열 구간, 즉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역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리스크가 있겠죠. 당연히 계속 하방 압박을 압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흐름. 그리고 정배열 구간을 보자니 이런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접근하기는 좀 매수 구간이 조금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배열과 정배열, 완전 역배열,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도 먹을 자리는 다 나옵니다. 트레이딩적으로든 스윙적으로든 먹을 자리는 다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지 않은, 스킬이 많지 않은 초보자, 중급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바로 여기 말씀드렸던 2565, 351 구간.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여기서 단기를 해도 좋고요. 단타를 쳐도 좋고요. 스윙 매매를 하셔도 좋고 이런 데서 잘 잡아놓은 종목들은 이런 데까지 끌고 가면서 중장기로 우상향 추세를 계속 먹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이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제시해 드리는 부분들 또는 공략주로 제시해줘서 상승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의 차트를 대부분 돌려보면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을 주목해라. 그래서 캔들의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평선을 조금 더 잘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보신 거랑 똑같죠? 역배열 주가 하락 구간, 정배열 주가 상승 구간이다.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65, 351이 여기가 다 나온다. 여기가 2565, 351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단타를 치든 단기를 하든 중장기 스윙을 하든 여기서 하셔라. 무조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하셔야 물려도 살려나올 방법이 많이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21일선 그리고 63일선, 126일선, 252일선 제가 쓰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제 351 구간. 그래서 여기까지 갈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상대적으로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수익률은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조금 올라온 구간,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왔지만 짧은 구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바로 653 구간. 그리고 마지막 조금 더 올라오고 기간은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익 구간이 나오는 구간, 바로 256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653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653 밑에 351 그 위에 256 구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부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많이들 또 아시는 내용일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골든 크로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통상 주가의 강세 전환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가고 21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20일 동안의 주가 평균보다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 밑에 있다가 점차 올라와서 20일 동안의 주가 평균보다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 더 비싸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일 동안 전체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사람들의 가격보다도 주가는 높아졌는데 이 이평선이 계속 뚫고 21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20일 동안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자리죠. 충분히 매도를 해도 내가 본전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자리고, 이제는 5일 동안 여기서부터 계속 5일 끊어서 왔던 이 5일 주가보다도 더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이평선이 계속 상승 방향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 매수 심리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가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종목은 이평선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 통상 주가의 약세 전환으로 인식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꺾이고 21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가 5일선, 21선이면 일주일간 주가 평균이 점차 내려와서 한 달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가격보다 지금 낮아진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이 주 5일 동안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전 매도, 아니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일단 빼고 봐야겠다, 일단 팔고 봐야겠다,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단기 골든 크로스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단기 상승해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상황을 바로 단기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또 뭐 중기 골든 크로스, 장기 골든 크로스 뭐 나눠보면 딱 명확하게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어디다 이렇게 정의를 둘 수는 없는 얘기지만, 통상적으로 5일선이 21선 돌파는 단기 골든 크로스다, 또는 21선이 60일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뭐 중기 골든 크로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또 보시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기 골든 크로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5일선이 21선 돌파를 한 상황을 우리는 단기 골든 크로스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렇게 주가가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과연 연속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많으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재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냐를 두고 한번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종목이 있다면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종목이 10개가 있다면 한두 개에서 두세 개 정도는 바로 조정이 없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보통 7, 8개에서 8, 9개는
대부분 여기서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무조건 홀짝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에 우리가 확률상으로 높은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이게 훨씬 더 많다.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치고 바로 가는 것들 중에는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이후 재상승하는 부분들을 체크해보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 골든크로스 이후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자. 요거는 암기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물론 뭐 중기, 장기 골든크로스도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오늘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둡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추적 관찰해야겠죠. 우리가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21선, 5일선이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 돌파가 나오는 날 막 따라붙어요. 내가 이거 골든크로스 나왔어 이제 상승할 거야 와 나 돈 번다 하면서 매수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대부분 장대 양봉을 만들거나 혹은 윗꼬리가 길게 단 매집봉을 띄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보통 이런 자리 거의 고점까지 올라가야 이평선이 당일날 따라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어디서 사요? 요런 데서 산다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사놓고 물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눌리면서 5일선 이렇게 누우면은 이미 5% 10%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그 종목의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평선을 지지가 나오는지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전략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 이 부분이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1차 매수를 해보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 해보겠다. 어디까지 내려가면 난 손절을 하겠다. 어디 위로 올라가면 익절을 하겠다. 미리 전략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에스텍파마 어제도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을 예시로 좀 들어드려 보이면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노란색 21일선, 5일선이 여기서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5일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우리는 뭐 한다? 관심에 넣어놓고 추적 관찰한다.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서 지지가 되는지 그런 구간이 어디다. 여기서도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여기서는 또 한 번 이제 녹색선 126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크로스가 또 한 번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관심에 넣어놓고 추적 관찰한다.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평 지지가 나온다면 매수의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평 지지가 나오면 매수 포인트를 찾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골든크로스는 바로 관심이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과 이평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구간이 어디다?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주가 눌리면서 여기서 21일선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이런 데서 따라붙어서 이만큼 내려와서 내가 손절을 고민할 게 아니라 남들이 여기에 물려서 손절을 고민하는 시점에 나는 아주 유리한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런 데서 또 한 번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왔으니까 가격 조정 이평 지지 체크해서 가격 조정 이평 지지 여기서 126일선 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5일선이 또 주가가 126일선을 지지해 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포인트 찾아서 또 한 번 급등 여기서는 252일선을 돌파하는 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또 내가 익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25, 65, 351 구간이 여기입니다. 왜? 여기가 63, 21, 여기가 126, 252잖아요. 그럼 여기 구간이 어디다? 351. 여기 구간이 어디다? 653. 여기 구간이 어디다? 256.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무조건 초보자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다 2565, 351 구간에서 단타를 하든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여기서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파마는 제가 8월 11일 날 그래서 오늘장 내일장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8,900원 이하로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 목표가 1차, 2차 목표가를 도달하고 충분한 수익 약 30%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구간 여기서 351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256 구간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저는 여기 256, 653 이후에 256 구간에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잡아서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이후에 가격 조정 지지가 나왔다. 그리고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IB 기명 그리고 또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패턴으로 지지 이후에 조정 이후에 지지 이후 급등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종목 발굴된 종목 가격 전략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박 들어오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꼭 기억하실 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2565, 351, 2565, 351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크 조짐에 골든 크로스 나오고 나서 조정 지지 매수한다. 골든 크로스 조정 지지 매수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시즌2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종목 싸움 하려면 좋은 종목 가져가야겠죠. 오늘 가져오신 또 다크호스 공략주 궁금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골든크로스,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및 2차 전지, 패키징 장비 제조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상장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고 바닥권 탈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상장 이후에 좀 많이 눌린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21선을 5일선이 돌파하는 이런 골든크로스 흐름이 방금 나왔죠. 오늘 어제 정도에 나오고 나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눌림에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가는 13,900원 이하 그러니까 14,000 밑에서부터 12,9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는 15,900원 그리고 2차는 18,000원 정도까지 좀 폭넓게 보시면서 손절가 12,3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교육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와 관련돼서 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온라인 교육 테마 그래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됐을 때 온라인 교육주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또 오늘같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골든크로스가 이미 발생이 됐고 이미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지금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한 번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고요. 여기서 상승 눌림 이후에 여기서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 주면서도 21선 지지를 잘 받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126일선 터치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15,510원인데 5,650원에서 5,250원 사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 6,230원, 2차는 6,500원 구간까지 보시고 손절 라인은 5,000원 타이트하게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호스 공략주 레이저셀과 아이스크림 에듀 두 가지 종목 좀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내일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문가님 뭐 내일도 이렇게 시장에 빠지면 어쩌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전략 잡아주시죠. 네, 오늘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60일선을 코스피, 코스닥 다 1% 하락 구간에서도 다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흐름이라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전고점 돌파 시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테마 순환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일날 뜨는 테마를 따라가다가는 계속 물리고 또 물려있을 때 다른 테마가 가면은 또 거기로 갈아타는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강세 테마 섹터였던 뭐 태조 이방원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은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은 하방 지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방 지지받는지 또 시장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 5시 유튜브에는 오늘장 내일장에서 우성현 전문가님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식시장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혹은 오늘장 내일장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